오늘 초대 게스트는 시민단체 길 김유진 이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좀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바빠요. 아니 지금 방송도 엄청 방송도 좀 성자준 대표가 네. 성자준 TV를 확장했는데 네. 저희는 막 많은 출연진을 확보하고 확장한 줄 알았더니 최국 서민 김유진을 돌려막으면서 확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인맥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요즘 부르기가 좀 죄송해요. 그것도 있고 민 대표님이 책을 내셨잖아요. 스파이 외전. 그 책 때문에 지금 이제 출판 기념회가 계속 잡히는데 물론 민 대표님 팬이 한 90%라면 그래도 한 10%는 제 얼굴 보고 이제 서민 교수님, 민경호 대표님 팬이 한 90% 되시고요. 네. 또 제 얼굴 보고 오시는 또 10%가 계셔가지고 또 근데 가서 앉아 제가 있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남성 분들만 나올 때는 솔직히 그 재미가 한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총장님 나오셔야. 그래도 이제 설치나 암컷이 있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제가 그 운동권의 대표적인 설치는 암컷이었거든요. 그 선배들이 맨날 설치지 말라고 했던. 그럼 그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이 뭐 좀 익숙한 표현이세요? 설친다는 말. 나는 암컷보다 설친다는 말에 더 빡쳤어요. 네, 그 운동권 선배들이 일 잘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일을 잘 못하잖아요. 386은 일을 정말 못해요. 역사상 가장 일을 못해요. 근데 이제 누가 또 우리나라 역사상 일을 제일 잘하냐면은 90년대 초반 학번 애들이 일을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왔을 때 처음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판으로 일했던 세대고요. 대학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온오프가 다 되는 거예요. 오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되자마자 온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386들은 졸업한 다음에 컴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몇 년, 한 10년 사이에 80년대 초반 학번들 이거 컴퓨터 잘 못하고요. 이거 잘 못하고요. 생각보다 90년대 초반, 50대 초반까지는 잘해요.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가장 일을 못했던 386들이 가장 일을 잘했던 그 밑에 세대를 엄청 아무 자리도 주지 않고 아무 명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일만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연설은 지가 해서 지만 뜨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386의 역사인데 그때 저처럼 묵묵히 일하지 않고 따지면서 일하던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분위기에 못 참고 그런 애들한테 맨날 설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진보 집단 아니에요. 진보를 표방하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말을 하면은 남자애들끼리는 딱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 문화가 있어요. 386은. 근데 여성에게 남성화 되기를 원해요. 저는 되게 남성성을 강요받은 아이였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다 남자처럼 행동하고 옷도 남자처럼 입고 머리도 남자처럼 하고 남자들하고 막 섞여서 막 이렇게 혼숙도 해야 되고 혼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난 혼숙 말고 그런 이제 구분이 없이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할 때는 여자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나갈 때 옷 매무새도 맡아줘야 되고 식사 오면은 다 이렇게 차려드리고 거한잼이 항상 이렇게 아시죠? 거한잼이 이 눈썹에 이걸 맞춰가지고. 근데 그거 진짜 해요? 아니 뭐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이렇게 술자리 세팅해놔야 되고 그분들 맛있게 드시고 나면은 남은 여자들이 다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여자가 해야 되고 바닷물에 빠지면 양말도 우리가 빨아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안 하고 거기서, 야, 네 양말 네가 왜 안 빠냐? 이제 이러면 설치는 암컷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최강욱이 그 말을 딱 하는데 완전 트라우마. 저 자식들이 아직도 저걸 못 버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더 웃겼던 거는 민주당 당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당의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기다렸다 발표해줬기 때문에 뭐냐면, 힘 있는 남성들의 도장을 받고 말해서 고맙다. 힘 있는 남성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움직이는 여자들은 다 설치는 여자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딱 사고예요. 저는 정말 그걸 보는데 야, 나 무슨 한 30년 전으로 들어가서 학생운동 지금 다시 하는 것 같다. 이 분위기는 뭐냐 이랬어요. 그 설치는 암컷부터 여성위원회가 늦게 그 발표해줘서 감사하다. 조직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발표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모든 것은 정말 권위적인
그렇죠. 예, 386들의 그 그냥 30년째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여갖고 정말 너무 신물이 났어요. 보는데 와.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아 내가 아무래도 저기다 불을 질러야 되겠다. 저것들은 죽어야 끝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몰랐던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세대가 또 다르잖아요. 네, 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일종의 뭐 꼰대면서 뭐 여성 차별을 이렇게 이런 차별 발언을 하지 이 정도에서 이제 저희가 비판을 하곤 했는데 네.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유진 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과거 수십 년 트라우마라니까. 이루어진 일종의 트라우마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들이 결국엔 튀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일은 우리처럼 저처럼 못생기고 일 잘하는 애들이 일을 다 열심히 일은 다 하고 결국은 이제 국회를 가거나 이제 뭐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여성 할당은 누가 받았냐면 예쁘고 말 잘 듣는 애들. 그럼 지금도 있어요? 지금 뭐 국회 그럼요. 많죠. 안 보이는데요? 아니 그냥 일찍 안 보이는데 다 일 있어. 잘하는. 아이 그럼 우리끼리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는 좀 별로 여자 동무들 사이에서는 쟤 일을 너무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너무 남자 선배들한테 애교만 떨지 않냐 이런 애들이 다 출세를 해요? 아까 말한 연금 생활자 된 거죠.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은 또 못 버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있어봤자 한 2달 지나면 이제 사표 내고. 뭐 새끼 이렇게 하면서 던지고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어디서 나를 막 이러면서.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김유진 총장님께서는 그 과거에 이런 학생 운동에서도 그 보통도 아니지만 참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권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네.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튜브 최고미인 지성녀 김유진 요즘 참 이렇게 많이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특히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이 최강욱 막말 사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는 너무 데자뷰라니까. 네. 어렸을 때 저 많이 본 듯한 내가 한 10년 겪었던 이 상황이 또 재현이 되네. 얘가네들이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지네가 아직 23살인 줄 아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최강욱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진짜 말 그대로 본인한테는 그 과거에 막 설쳤던 몇 명이 막 대들던 그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여성스럽고 예쁘잖아요. 여성스럽고 예쁜 여자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있지 않고 나를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뭐 막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막 김정숙처럼 생겼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외모 비하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서민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극우잖아요. 우리 빨대항에서 막 그렇죠. 이제 극우. 우리는 이제 외모 묘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외모 비하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김정숙이 우파의 보수 대통령의 와이프였다면 그거보다 훨씬 싫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순자여서 주걱턱이라고 맨날 놀렸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와이프 발가락에 다이아몬드 끼고 왔다 사치가 엄청 심하다 이런 식으로 놀렸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역사를 봤을 때 외모 비하를 누가 더 많이 했냐면은 좌파가 훨씬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우리한테 외모 비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예. 저는 솔직히 그 서민 교수님이랑 김유진 유진 쌤한테 고마운 점은 그 우파 진영에서 못 말하는 거를 속 시원하게 다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또 웃겼던 게 그 서영교 의원한테 뭐 초밥 10인분이 터졌으면은 누구도 뭘 안 했을 거다. 제가 솔직히 이거 보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너무 웃었는데 차마 제 방송에서는 말 못하는 논란이 생겼고 우리는 버린 몸이야 서민 교수님이랑 나는 뭐 특별히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이렇게 내용이 좋은 걸 기대하지도 않아. 근데 왜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은 환호를 하시는 건가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죠. 차마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보수의 분위기인데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보수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 엘리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을 넘지 않아 온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파들이 너무 저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저쪽에서 쌍욕을 해요. 막 이재명이 왔다고 쳐봐. 그런 욕을 막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욕을 안 했던 사람들은 당황하고 말이 안 나와. 나처럼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더 세게 시끄러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차이가 아닐까? 예. 저도 그래서 참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너무 이 보수 우파라고 하면은 눈치 보고
그리고 사회적 뭐 규율, 합의에 따라서 어떤 선을 지켜야 되고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반대로 좌파 진영에서는 그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뭐 탄핵 발언도 결국에는 우리 선거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볼 때 이제는 또 시대도 바뀌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뭐 이런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수준으로 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참 이 김유진 이사님의 이런 최근의 행보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단체 길에서는 또 어떤 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원래 대한연대라는 이제 조직이 있었고 다 뭐 많이 아셨고 근데 이 대한연대라는 조직이 사실 보수 우파에서는 조금 약간 독보적인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옛날에 김기현 대표랑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랑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정말 무슨 뭐 과학자, 의사, 변호사, 여성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갖고 뭐 간호대 교수 막 이런 분들이 쫙 이렇게 회계사 막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젊은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젊고 그것도 다 이제 되게 젊은 386보다 60세 미만에 그래도 그게 좀 젊은 편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노령화됐기 때문에 이제 좀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일부 공익법인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후원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용이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익법인을 신청하는 게 가져올 후과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한 민경호 대표님이나 그렇게 제도권의 틀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워낙 밖에서 놀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공익법인이 딱 되니까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물론 반민주당만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양당체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반대한다는 건 국민의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러면 이제 공익법인으로 남아서 뭐 유엔이나 좀 길게 놓고 천천히 가실 분들은 남으시고 우리는 올해 선거가 너무 급하다. 지금 공익법인이고 나발이고 후원이고 나발이고 올해 선거가 너무 급해서 이번 선거 지면은 너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꼴저꼴 이제 막 이러저러한 법적 제약을 없이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길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한연대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길을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길이 검색이 안 된다고 너무 말씀하셨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유튜브 네임을 시민단체 길로 검색하면 딱 검색이 잡힙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길로 검색하시면 민경호 대표님이 1인 시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운동권 저기도 하고 있고 지금 조명은 씨 1인 시위도 저희가 조금 그 피켓도 만들고 같이 가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길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잘 같이 이 시민단체 길을 힘을 제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참 홍보도 많이 하고 오래 봐왔는데 이 사실 우파 진영에서는 그동안 못 해왔던 이런 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민경호 대표님이 이제 1인 시위를 연이어 오셨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병합 신청하면 이거 병합하면 안 된다 이런 1인 시위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 이제 막 여러분들이 같이 1인 시위 딱 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 그것도 진짜 민 대표님 2번밖에 안 가셨어요. 다른 분들이 여러 시민들이 오셨고 정말 20m 간격으로 딱 서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판사들 찬지 판사들이 잘 차는 차를 알아봐서 그 차 앞에 가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저는 그 마음들이 민 대표님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 무명의 전사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 이름을 알리지도 않은 그분들이 정말 절박한 총선 지면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4년 동안 거의 의회 독재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화 투쟁하는 마음으로 다 와서 하고 계시고 지금 조명현 씨도 혼자서 하시는데 개딸들이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막 시위하고 와서 쌍욕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그 7급 공무원 출신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1인 시위를 봤는데 원래 이제 사진 인터넷 기사에서는 혼자 있는 사진이 있지만 그 유튜브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시민단체 길 회원분들께서 함께 동참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조명현 씨가 좀 여쭤보니까 심적으로 마음에 또 병도 있으시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옆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났다 이렇게 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4일 날 출판기념회를 국회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용현 씨 책 그것도 저희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한때는 이런 운동권에서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민경호 대표님 또 네. 우리 김효진 이사님 그리고 뭐 서민 교수님도 거기서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셨는데 네네. 뺨이었죠, 뺨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네. 뛰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참 뭐 그 민경호 대표님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과거를 부정한다. 유진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욕 먹어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약간 원래 인생에서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근데 좀 너가 그때 옳은 생각을 했니라고 얘기하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좀 부잣집 딸이거든요. 네.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한 번도 어렸을 네. 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그 한동훈 장관과 같이 그 시기에 파라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랑 예,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부정고등학교, 이렇게 현대고등학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서 학비도 아버지가 대주고 돈도 안 벌고 놀 때도 다 아버지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너무 순진하고 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되게 좀 저급했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운동권을 하면서 사람들의 민낯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실망했고 야, 사람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권을 그만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조국 사태 때 민경호 대표님이 또 너무 이렇게 막 나가셔갖고 내가 좀 너무 그러지 않아? 막 이랬는데 민경호 대표님 막 공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좀 너무 옆에서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순수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주다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틀렸는지 네. 뭘 잘못 생각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조국 사태 이전에 한 뭐 좀 기간 텀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동안? 저는 원래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상황에 밀려서 오는 애지, 이렇게 거절을 못해서 밀려오는 애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아닌데, 민 대표님이 열심히 살아요. 네. 근데, 저는 조국 사태 때 민 대표님이 서울대 가서 마이크 잡을 때, 진짜 이 민 대표님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같이 일하니까,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알려봐라. 지금도 내가 이렇게 된지 모르고 나한테 제 민경호 왜 저러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난 모른다 그래요. 그냥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변호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민 대표님이 고민되는 거 얘기 들어드리고 정리하면서 책도 다시 읽게 되고 사상을 다시 정립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좀 차이점이라면 민경호 대표님은 난 이제 뭐 과거를 부정한다 싶을 정도로 이제 이러한 이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유진 쌤 입장에서는 아니다 난 과거를 부정하진 않고 또 인정하고 그 당시엔 내 소신대로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지금대로 소신대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그러니까 살아온 시간들을 뭐 후회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미. 네. 근데 좀 그런 편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돌아온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안 살겠지.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내가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운동권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 막 그런 막 비난을 할 때 있거든요. 운동권이었던 친구들이.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했어? 야, 너는 적당히 하다가 먹고 살려고 갔잖아. 그래서 너는 끝까지 안 가봐서 미련이 남아서 그래. 나처럼 끝까지 가. 그럼 바닥을 보게 되고 미련이 안 남아.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보여. 근데 이게 적당히 갔잖아. 그래서 네. 지금도 제가 송영길 같은 선배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까마득한 선배들 맨날 쩔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송영길은 한 5, 6년밖에 안 했어. 난 20년을 했거든. 성일 대표 뭐 운동권의 핵심 멤버 아니었어요? 핵심 멤버였던 뭐였던 간에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5년이요? 예를 들면 저희 이재명 그 병합 반대할 때 네. 거기 와서 피켓을 드는 무명의 그런 전사들이 예. 민경호보다 마음이 덜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러니까 송영길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송영길보다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송영길이 한 5, 6년 적당히 하다가 변호사 되고 예. 국회 가서 국회 몇 억대 연봉으로 10년, 20년 예. 벌고 살 때 저는 1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70만 원 이렇게 받고 20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을 제가 욕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송영길처럼 한 5, 6년 폼 잡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네. 지가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개소리를 한다고 나는 생각해. 끝까지 가라고 할 거면 끝까지 가고 네. 중간에 중도에서 틀었으면은 그걸 팔아먹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뭐 중간에 한 5, 6년 흉내만 내다가 겁나 막 그거를 평생 그것만 우려먹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건 올바른 성인이 아니지. 네, 네, 우리 소강님 감사합니다. 참 그 김유진 총장님의 이런 말씀이 정말로 이 와닿는 것 중에 또 떠오르는 분이 이제 뭐 조국 전 네. 장관의 경우도 뭐 남영동에 뭐 그런 뭐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뭐 학생 운동의 그런 이력을 본인 스스로 계속 어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뭐 일종의 조국은 남영동에 갈 수가 없고 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남영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급이 돼야 가지. 김경호 대표님 정도는 돼야 돼요. 아이 그럼요. 남영동은 그렇게 아무나 데려가. 조국 같은 애는 남영동에 괜히 왜 데려와 걔를. 물어볼 것도 없는데 아는 게 있어야 데려오지. 걔는 뭐 가보고 싶겠지. 남영동에 너무나. 뭐 지금 가면은 이제 뭐 견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견학 조국은 나보다도 급이 낮다니까요. 네. 난 조국보단 높았어. 그거 확실해. 예. 그러면은 웃긴 애지 걔도. 예, 뭐 조국, 뭐 송영길 등등등 운동권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73명인가 있더라고요. 네, 뭐 정도. 그럼 그분들 중에서 진짜로 뭐 운동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누구나 저 사람은 진짜 뭐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요? 예, 없어요. 그럼 없어요. 다 쩔이라고 봐도 예, 예. 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흉내 좀 내다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좀 뭐 돌 몇 번 던지고 데모하는 흉내 좀 내다가 적당할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예. 이제 할 때 그때 진짜 막 물밀듯이 운동권들이 네. 흡수돼서 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렇죠. 사람이 60년을 살았는데 운동권으로 한 6, 7년 살고 네. 20년으로 정치인으로 살았으면 그게 정치인인지 운동권이야? 그렇죠. 난 너무 웃겨. 왜 운동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반대가 된 게요. 그분들은 맨날 뭐만 하면 내가 과거의 학생 운동을 오히려 20년 한 우리 유진 쌤은 운동 얘기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꼭 여쭤봐야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제가 이렇게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그 당시 학생 운동을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을 바쳐왔던 사람은 이걸 최대한 어필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거를 일부만 하고 직업이 정치인인 분들은 그걸 갖고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모든 이력을 옷을 포장을 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그 챔프님께서 민경우님, 유진님 여의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예요? 민 대표님은 586 정치 청산과 그걸 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와 네. 또 이렇게 너무 기사가 많이 났잖아. 네. 그 지금 빼박을 좀 못해. 근데 이제 수학 선생으로서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준비했던 게 지금 막 작업 중인데 또 그 두 가지 길이 조금 고민이 되시는데 네. 워낙 본인 자체가 정치보다는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를 다시 그러니까 은폐된 현대사. 사실은 북한 개입이 싹 다 은폐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정직하게 다시 정리하는 연구 작업을 제일 하고 싶어 하는데 시대가 그렇게 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장관도 원래 정치 안 한다고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난 대통령 생각 없다 이렇게 했지만 시대가 또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대가 밀어 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난 근데 그렇게 크게 뭐 계획을 세우고 사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민경호 대표님의 생각을 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유진 쌤이랑 서민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면서 사시는지 궁금해요. 서민 교수님은 유튜버로 진짜로 유튜버로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뭐 그 롤모델이 뭐 김어준이나 뭐 이런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본업은 교수잖아요. 의대 교수. 그리고 연금도 나오시는 사학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저희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유튜버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유머에 대한 욕심 진심이시고요. 근데 사실 저는 유튜버를 별로 저하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뭘 거절을 못해. 사람들이 뭐 부탁하면 잘 거절을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생이 주도적으로 뭐 개척해 오기보다는 요구하는 거를 제가 막 국회 보좌관한 것도 그거야말로 진짜 세게 보좌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찾아왔다니까.
그래요? 선거 초래해갖고 간 거예요.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민주노총에 계실 때 거기서 국회에서 제발 좀 와서 일 좀 해달라. 네. 약속을 했다 너를 보내기로. 나는 막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좌파는 그게 참 좋아요. 이게 우파 배워야 되는데 좌파는 사람을 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 달라 그래요. 민주노총 이번에 몇 명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국회를 가거나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충성하겠어요? 조직에 충성해요. 그래야 뽑혀가니까. 근데 진짜 이건 우파에서는 보이지 않는 근데 우파는 내 눈에 보이고 좀 말 잘 듣고 싶은 애를 이렇게 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국회를 가냐면은 조직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국회에 가서 어정거릴 시간이 없어. 네. 여의도 건달들이 자꾸 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조직이 불건강해지는 거지. 그거는 배워야 돼요. 우파가 사실은 당장 우파 정치인들이 네. 내 말을 나 같은 애가 가면 이제 저 의원님이랑 엄청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이제 그런 애가 오더라도 조직에 자꾸 얘기를 하고 조직하고 뭘 해야 우파 조직들이 기층에서 살아요. 예. 근데 우파는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 걔네들은 바빠. 여의도 갈 시간도 없어. 근데 역설적으로. 의원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가방 못지 하고 막 이렇게 조직에서 일하던 애들이 선거 시기만 되면 다 나가. 어디 가니? 그러면 선거운동하러 간대. 왜냐하면 거기서 픽이 돼야 가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불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층 조직을 망쳐요. 예. 그리고 사실은 실력 있고 정말 조직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못 가. 바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조직에서 조금 일 안 하고 네. 정치인들 눈치 보고 따라다니는 애들, 기회주의적인 애들이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야 돼. 이게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 그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뭐 싸우지 못한다.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당선된 사람 역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데 쟤는 능력이 없다. 난 더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제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냐. 뭐 이런 네, 비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한때는 이런 좌파에 몸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그렇죠. 또 이 우파 진영에서 보고 배우고 심지어는 또 캐스팅을 할 수 있을 뭐 그렇게 해야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슈퍼 빅텐트도 그렇죠. 가능한 것이지 또 뭐 우리끼리만 모여서 외부는 다 배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이렇게 딱 돼요.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연대가 딱 돼요. 예를 들면 노동이면은 MZ노조가 있어. 그러면 MZ노조에 요청해야 돼요.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MZ노조를 그게 좋은 대표하는 거예요. 얼굴로. 그래야 MZ노조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국회를 가게 됐어요. 이게 민주노총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애가 8살이어갖고 학교 가갖고 이제 그때 사실 나 운동을 한 10년 동안 때려치고 싶은데 못 때려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애 학교 가야 되니까 나 애 봐야 된다고 그만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에서 딱 얘를 보내겠다. 다 의견 물어본 거예요. 누가 갔으면 좋겠니까 얘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얘를 보내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과 조직이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간다 했더니 우린 다 이미 약속을 했다. 너는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도 누구를 보내냐면 아무나 보내지 않다니까요. 조직의 의견을 제일 잘 대변하고 예. 조직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조직하고 국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이 뭘 한다고 할 때 심지어 민주당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백의원 의원실에서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의원님 이 정도 되면 이건 상임위원장실을 우리가 들어갖고 좀 눌러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네. 그것 좀 해봐. 그러면은 조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얘기하고 암암리에 네. 조직이 들어가서 점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모르는 척. 손에 코 안 묻히고 코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직 어떡할 거냐 저거. 그러니까 뭐냐면 난장은 단체가 까주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거기서 교선만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민주당이 끊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수준 이하고 민주당이 네. 또 조직하고 이렇게 하던 게 끊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박주민 같은 애 무슨 조직이 있어. 그렇죠. 그게 끊겨버리니까 의원들이 난장을 까니까 저지랄이 난 거지. 그 전에 생각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중재만 하잖아. 네.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가 들어가서 난장 까버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국회하고 긴밀하게 얘기가 돼갖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상임위장을 아무래도 점거해야 되겠죠. 네. 점거하라고. 네. 그럼 가서 우리가 이제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우아하게 예.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쟤네가 저래가지고 이러면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사실 교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참 이거 왜 약간 저를 또 때리시는 것 같고 제가 또 오히려 뼈가 아프고 저도 이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참 그 청년위원회도 뭐 활동도 많이 했었고 뭐 지금 시민단체도 활동을 했지만 이게 뭐 각자 따로따로 활동하고 있고 뭐 소통은 없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단체끼리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자 아마 근데 제가 국민의힘 몇 분을 만나보셔갖고 이제 낙선하신 분들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로 내려오시라. 그래서 떨어지면 시민단체로 오셔라. 네. 여기서 활동하면서 당하고 긴밀하게 연결고리를 하시라고 했더니 너무 필요한 말이야. 네. 그러면서 뭐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나는 곧 다시 국회를 가야 되니까 나는 여의도 주변에서 어정거리고 네 말은 너무 맞는 말이니까 나는 너무 이제 우아한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야 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두시 청년, 중년, 네. 노년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은 다 이준석이고 우리나라 노년들의 꿈은 다 김종인이라 그랬어요. 아, 예.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 네. 시민단체로 내려와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 민경호 대표님이 사실 이제 출마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아니 나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 됐던 4년이 됐던 누가 봐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국회로 가는 모범을 우파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도 불건강해져. 국회랑 끊어지면 더 막 이제 또 더 극단적으로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도 불건강해져. 그래서 기층에서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국회로 가는 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신 너무 가기 싫더라도 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구인데 제 말 좀 안 들어요. 아, 이거 좀, 이 우파가 다 좋은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열정엄마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소강님, 감사합니다. 열정엄마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슈퍼챗이 좀 많이 터지는 거지. 아니요, 오늘 거의 좀 이례적인 거예요. 많이 터지는 거지.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터지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민경호 대표님보다 더 팬들이. 그러니까 성재준에서도 내가 조회수 많이 안 나는데 슈퍼챗이 좀 많이 터져. 내가 좀 돈을 부른 얼굴인가? 예. 아니 사실 이 슈퍼챗이라는 거는 진짜 딱 내 마음 그걸 딱 집어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인기도 많으시고 그리고 참 답답한 것도 많이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토미리스님 제가 금수저는 맞는데 운동권이 된 다음에 집에서 모든 지원이 끊어졌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편 70만 원, 저 30만 원 받아가지고 네. 100만 원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한 달에. 강남 8학군에서 100만 원이면 이건 네.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보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예. 가출을 했어요. 미국 유학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 그렇죠. 당시엔. 어떻게 반미주의자가. 그래서 그때 가출해가지고 예. 그때 정말 밥값도 없이 살아본 적이 있어서 제가 흑수저의 애환을 조금 압니다. 저 되게 가난하게 살아서 운동권 그만두니까 그때서야 조금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운동권일 때 10원도 안 줬어 나한테. 부모님은 예전부터 그냥 좀 어떻게 보수 성향이셨어요? 난 태어나서 처음 매 맞아본 게 운동권 때문에 매 맞아보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 불 지른다고 막 네. 석유통 들고 와갖고 예. 다 불 지르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나 때문에 막 우시기도 여러 번 우시고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눈물로 막 일기를 썼죠. 조국과 민중을 위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불효녀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웃으세요. 요즘 왜 너무 내가 웃긴 거지. 내가 진짜- 가소로운 거지.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제가 좀 가소로운 거지. 쟤는 뭘까? 막 그리고 이제 내 동생이 너무 황당해. 내 동생이 그 전형적인 살짝 운동권 뭐 한 1, 2년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네이버에 취직했던 애인데 예.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네. 얘는 아직도 좌파물이 안 빠져가지고 네. 나를 되게 경멸하죠. 지금도요? 지금 완전 경멸하죠. 이게 참 정치권이라는 게 가족도 어떻게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정치 하나로 또 친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은 저를 제 동생이 제일 경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저런 여자가 대한민국 영부인으로 돌아다니는 게 괜찮아?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잔데? 그랬더니 말을 못해서 어떤 여잔데? 네가 알고 있는 게 어떤 여잔데? 뭐가 증명됐는데? 아니 뭐 국민대 나와서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뭐 논문 표절? 너는 표절 안 했어? 우리 때 논문 표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차마 말을 못해. 왜냐면 자기도 확인된 건 없고 그냥 느낌상 느낌만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싸우면은 엄마가 그만 명절에 정치 얘기하지 말자. 아, 명절에만 만나시는 거예요? 예. 아, 참, 이게 사실, 밥상에서의 이 얘기가 진짜 이게 파급력도 있고, 또, 진짜로 이게 얼굴 맞대고 하는 토론이잖아요. 이게 참, 이 명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네네.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거고,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웃긴 게 또 걔는 김병관이라고. 예, 그, 충남? 예, 민주당 그 의원 있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지방대를 나왔어요. 네. 얘는 공부를 우리 집에서 진짜 제일 못한 애거든요. 그런 컴플렉스도 있지. 네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봤자, 네가 나보다 돈을 잘 벌어, 운동권 한다고 그러더니, 이젠 또 변절자가 돼가지고, 약간 저를 항상 저를 이렇게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래. 어려서 저한테 당한 수모가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컴퓨터 쪽에, 그러니까 얘는 게임보이예요. 그 어렸을 때 오락실보이예요. 그 오락만 너무 잘해서, 게임 만들려고 한 게임에 취직하고 네이버로 갔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지방대인데 네이버 서버 관리를 했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막, 근데, 김병관이 서울대 애들을 이렇게 갑자기 때려 몰고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있던 서울대 출신이 아닌 비서울대 출신의 네. 오래된 애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게임보이들을. 네. 그래서 얘는 김병관에 대한 아주 피 끓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거 싫어야 되잖아. 네. 민주당은 안 싫어하고 김병관만 싫어해. 그래서 이 좌파 새끼야 맨날 이런다니까. 좌파들이 딱 그래. 자기가 실제로 좌파의 모순을 겪으면서도 이게 그냥 국민의힘 무조건 싫어해. 그 이유는 친일파라서. 우리 유진 쌤은 일본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 일본 좋아해요. 원래도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예전에 싫어했는데 요즘 좋아하시나요? 근데 우리 때는 반미가 문제였지 반일이 그렇게가 그래요? 아니었어요. 예, 반미였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언젠가부터 반미가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잘 안 통하죠. 반미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미선이호 순위 때 반미가 완전히 예, 극을 그 찢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민경호 대표님 아이폰부터라 그러는데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반미가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반일로 바뀐 거지. 우리 때는 반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래서 반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가 친미파가 됐다가 원래 주사파 역사의 정설이야. 네. 근데 이게 반미가 안 되니까 그냥 친일파만 쭉 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본 되게 좋아해요. 깨끗하고 거기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뭘 먹어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신뢰를 갖는 게 그쵸. 사실 중국에서는 5성급 호텔을 가도 불안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예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어촌 지방이랑 도쿄랑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수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한국만 해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역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되게 좋아요. 저는. 저 좀 계속해서 참 지금 거의 한 30분 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다만 떨고 있어. 이런 게 저한테도 참 많은 가르침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분도 아닌 유진 쌤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뭐 슈퍼 빅텐트 네.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제가 제일 요즘 좀 관심이 있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나는 그냥 쭉 관심이 있었어요. 사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네. 저런 공직자가 어떻게 영화나 소설에서만 있는 줄 알았지. 진짜 존재하지?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다 완벽한데 잘생겼어. 예. 그것도 너무 좀. 제가 이거 안경 원래 이거 알이 없는 건데 제가 사실 한동훈 이미지를 좀 눈이 안 나빠요? 그 렌즈를 꼈는데요. 여기다가 일부러 제가 좀 뿔테를 끼고 좀 하거든요. 약간 한동훈 이미지를 겹쳐 보이게 하려고. 의미가 있을까요? 좋아요. 괜찮나요? 나도 뻘때 할까? 이 한동훈 효가 이거 좀 실제로 뭐 효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 진보 진영이나 중도층 그리고 또 특히 여성 쪽에서 한동훈 효과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40, 50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좌파에서 우파로 이제 넘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유승민을 찍었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승민 정도, 안철수 정도는 이미지상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쵸. 가치였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불식시키는 한동훈 한 명이 네.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을 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박해 놓은 네. 그런 거에다가 보수에 대한 또 것도 있고 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보다 훨씬 유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성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그 뉴스를 봤더니 배우 이정재 씨,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어제 사진을 네. 보시면은 야 이게 지금 50대 어쩌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패션도 그렇고 스타일도 아니 이정재한테 밀리질 않아 하나도. 근데 진짜 머리가 더 작으시네요. 얼굴이 더 작고. 야. 아니 네. 아니 어디 둘이 밀리질 않잖아요 외모로. 너무 멋있어요. 참 이런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운동권으로서 이렇게 얼굴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우파의 얼굴로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꼭 사업 망해가지고 네. 막 인생 막 폭망해갖고 술 먹고 막 노숙자 하면서 아무나 패고 댕기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외모적으로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돼서 어쩜 저렇게 추잡하게 바뀌었지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지금 주변인들 다 기소되고 동봉투가 뉴스에 다 나왔으니까 다 그럼 자포자기 막 심정이겠죠. 서울역에 가면 송영길 같은 사람 많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때 좀 잘 나갔어가지고 그냥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아무한테나 욕하고 막 언제 칼을 휘둘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같아 지금 송영길은 딱. 근데 그 송영길 입장에서 한동훈 강남 8학군의 현대고 이런 출신의 한동훈 장관 보면은 그거예요. 또 일종의 또 피의식도 나올까요? 그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불행하게 자라질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막 초엘리트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집안이 좋은데 대학교를 국민대를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 집안이 다 서울대 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부 못한다고 맨날 욕 먹어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되면 잘한 거 공부를 못한 거지. 완전히 못한 거지. 그때는. 집안의 기준에서는. 아니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1학년 다니다가 들어와서 때려쳤대. 예. 그런 분이야. 이렇게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근데 막 한동훈 집안이나 이렇게 집안이 막 좋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좋은 집안의 아이보다 못 배운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친구들이나 잘 자란 집안에 누가 봐도 참 잘 배운 잘 자란 집안의 아이구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행동 양식을 되게 많이 배워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예. 부모에게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회에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송영길이 또 집안이 그렇게 또 그렇지도 않아. 형도 막 번호사고 다 법조인이고 막 그래. 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동훈 장관보다 더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매너가 있으면 네. 욕하지 마시고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럼요. 이준석도 내가 보기에는 진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잖아. 왜 이준석 가정교육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 내가 내 자식이었으면 저 새끼 반쯤 죽여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걔를 보면은 저거 내 자식이었으면 내가 저거 진짜 정치고 나발이고 집에 가둬놓고 반쯤 죽여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거든.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 한동훈 장관 보면 다 그 얘기하잖아. 네. 너무 좋은 집에서 잘 자란 사람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보고 배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는 그거를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욕하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배우면서 극복해야지. 저 사람은 저는 젓가락질을 못했어요. 옛날에 젓가락을 가위 X자래 엄마 그걸 안 가르쳐줬어. 근데 내 친구들을 보니까 젓가락질을 다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면 시집 못 간대. 엄마가 못 간다 그랬대. 네. 전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젓가락질을 못 배운 애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포크로 한 달 동안 밥을 먹고 젓가락질을 다시 배웠어요. 네. 아무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잘 자랐고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하고 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준석처럼 성깔 부리지 말고 보고 배워. 네. 그걸 보고 배우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잘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엘리트 부모가 아니라는 열등감 네. 내가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지 못했다는 열등감들은 배우면서 극복이 된다니까? 근데 왜 그걸 배우지 않고 세상을 탓하고 욕하냐고? 그럼 넌 평생 쩔이야. 너는 네. 평생 못 배운 애고 평생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파가 나아가야 될 그 가치라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게 결국 뭐 가난하면은 착한 사람, 네. 잘나면은
나쁜 놈 이게 이제 뭐 언더도그마 현상인 거죠. 지금까지는 강남 8학군 출신이 뭐 정치인으로 나선다. 그러면은 아니 저는 편한 집에서 먹고 자라가지고 편하게 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던 논리 중에 하나도 뭐 집안이 뭐 위복하니까 9번이나 뭐 그 시험 준비를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들이 계속 따랐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 이거 나는 뭐 힘들었지만 그렇죠. 쟤는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모습 중에서도 장점은 보고 배우자. 그럼요. 이게 오히려 발전의 아니, 가능성인 거죠. 강남에 8학군에서 자랐다고 내 친구 중에는 심지어 삼수하다 자살한 애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예.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도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면. 근데 내가 항상 예로 두는데 한국의 여성의 지위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를 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를 강요받다 죽은 애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여자애, 그 80년대 후반 영화인데 여자애를 그렇게 자살할 정도로 공부를 시켰다니까. 무슨, 물론 농촌과 서울의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영화로 나올 정도면 그런 일이 만연했고 내 친구 중에도 나는 이제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삼수했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8학군에서 그러면 부잣집에서 뭐 평창동에 자란 애들은 다 잘 됐냐고. 네. 아니라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서 인생을 망친 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집 애들 그러면 다 인생이 엉망이냐고. 그렇지 않다니까. 예. 가난을 극복하고 잘 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그 차이는 뭐냐면 내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30이라면 네. 내가 주변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70이잖아요. 아, 예. 그 70을 잘 활용하면 나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애들 못지않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70을 잘 못 배우면 아무리 부잣집이고 부모가 아무리 엘리트라도 내 인생은 뭐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네. 그때 오렌지족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놀새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사회 탓을 하냐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내 인생에 항상 롤모델이 있다니까. 그걸 네. 보고 배우라고. 나는 요즘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저 말투를 배우고 싶다. 연구 중이야. 예, 맞아요.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은 진짜 뭐 좀 보고 배워야겠다. 그럼요. 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파와 또 좌파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생각의 차이고 그냥 관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이 좋을까? 그 송영길처럼 한동훈 장관은 뭐 재산이 60억이지만 나는 4억짜리 전세다. 그러니까 나는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과 아니다. 나는 그냥 오히려 내 역할 충실히 했고 나는 그래서 뭐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고 정치에 도전하겠다. 좌파와 우파의 이런 또 차이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송영길은 말도 안 되는 게 억대 연봉을 20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진짜로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억대 연봉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 연봉 5천. 옛날에 막 2천 받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 3천, 4천, 5천, 6천. 네. 요즘 연봉 5천, 6천짜리 많고 청년들 다 연봉 3천에 2,500, 예. 3천에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애들 20년 동안 열심히 주택부금 붓고 융자 받아서 빚 갚으면서 제 집 마련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 모욕이라니까요. 연봉을 억대 연봉을 20년을 받아놓고 무슨 4억짜리 전세를 살면 지가 모질한 거지. 누구 세상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해. 그냥 저는 모질이 찐빠입니다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있잖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서울역에서 막 그냥 씻지도 않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같다니까. 결국 그 요즘 유튜브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모든 말들이 이제 다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실언들이 나오면은 또 그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뭐 언론사에서 이러한 망발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묻히는 거고. 또 좋은 것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유튜브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모든 말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송영길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뭐 그동안에는 잘 숨겼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본신들이 무심코 탁탁 튀어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집중을 받으면서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개딸은 비판하지 마라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개딸 얘기를 한번 좀 마무리하고 또 오늘 이제 그 또 일정이 김유진 이제 유진쌤께서 일정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또 여쭤보고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일명 개딸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딸 그리고 파시즘인데 파가 이제 빠가 된 거죠. 개딸 파시즘. 이게 그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지금 개딸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민주당 점령하는 거 아니냐.
이 개딸파시즘 어떻게 그, 보시나요?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오지 않아요. 프롤레타리아 그런가요? 독재가 와요. 아. 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거든요. 예. 저는 개딸파시즘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개딸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무산자 계급이 없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자산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완전히 노동력 말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 무산자 계급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은 누릴 만큼 누렸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본인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무산자 계급이라고 착각하시는 송영길처럼 나는 4억밖에 없다고 울부짖으시는 서민 호소인들, 프롤레타리아 호소인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민주당 내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스주의 나오실 때는 또 전문가로서의 이런 또 분석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체가 이게 맞는 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것도 독재 아니냐.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게 역사 발전의 자본주의 다음 단계에서 이게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만 유산자 계급이나 자본가 계급, 네. 소위 말하면 검찰, 네. 경찰 같은 권력층을 다 처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프롤레타리아 독재, 옳고 그름이 아니야. 너 돈 있어? 처단. 네. 너 권력 있어? 처단. 너 공직자야? 처단.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무조건 처단. 경찰 처단. 자본가 나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송영길이 나는 4억 전세 사는데 네. 40억 타워팰리스 사는 놈은 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거의 연장선에 있는데 네. 대한민국 무산자 계급이 많지 않다니까. 유산자 계급이 많다. 그렇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쟁이 정말 개딸들이 개딸 독재를 할 거면 전쟁을 원하지. 전쟁이야말로 가진 자들에 있는 모든 것이 박살나면서 그렇죠. 사회가 폐허해서 다시 건설되는 건데 네. 근데 전쟁 다 원하지 않아. 갖고 있는 게 그렇죠. 너무 많아. 지킬 게 너무 많아. 지킬 게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니까. 제발 본인의 정신들을 찾아야 돼. 다 뿌띠버리 좋아야. 네. 왜 이렇게 본인을 자꾸 무산자 계급이라는 그렇죠. 이상한 생각을 왜 하지? 무산자 계급이 어딨어? 많지 않아. 좀 있겠지. 전세 4억이면 무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체 사학이 어떻게 무산자예요? 그런 거죠. 그것도 되게 착각인 거지. 참 뭐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고, 근데 이 비명계 개딸 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뭐 당원 이제 나중에 전당대회 민주당에서 열릴 때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원래 대의원제가 뭐 일반 당원보다 뭐 수십 표의 이런 네네.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걸 다 폐지하고 모두 다 이제 한 표씩 하자. 뭐 이런 이제 쪽으로 가자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아테네가 망한 이유죠. 그게 그리스가 망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명 한 명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게 세 명만 모여도 이제 갑자기 용감해지거든요. 그죠? 그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군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얘기해요. 근데 네. 때로 몰려있는 군중이야말로 진짜 위험하죠. 서민 교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예비군복을 입으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한대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 때로 몰려있는 군중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처럼 그게 광장이고 그게 이제 나치예요. 거기서 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독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아주 적당한 방법이죠. 예. 아주 적당한 방법이죠. 거기에 이제 시끄럽고 말 좀 잘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10명만 있으면 10만 명이 바보 되는 건 저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가 위대한 건 군중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또 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이게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의견 그런 사람의 입장을 더 귀 기울이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는 마치 그 뭐 중국의 민주주의, 북한의 민주주의처럼 그냥 무조건 자 손들어봐 시진핑
뭐 연임하는 거 동의하는 사람 돈 다 했으니까 네네. 이제 우리 민주주의 결정에 따라서 뭐 이제 연임을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만 하면은 수로 밀어붙이고 네. 이재명의 뭐 영장 기각을 하지 뭐 기각해주세요. 탄원서 80만 장 그렇죠, 보내고 그렇죠. 있고 이준석이 지금 전국에 5만 명이 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유튜브도 네. 뭐 구독자가 정답이고 모든 게 다 뭐 수가 정답인가? 그러면은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인도랑 중국이 뭐 전 세계 슈퍼파워가 뭐 가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수록 참 이 민주주의라는 이 말이 참 우용 남용이 많이 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참 네.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집단은 되게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네. 저는 이제 노동조합을 했으니까 파업을 해봤잖아요. 네. 그 여러 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때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네. 2002년 월드컵 맞죠? 예. 그때 저희가 파업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카톨릭 의료원이 파업 중이어갖고 267일에 빛나는 대한민국 병원 역사상 없는 예. 병원에 있는 의료인들이 260일을 파업을 했던 굉장히 그 유명한 파업이에요. 그때 네. 우리가 명동성당에서 파업 중이었었는데 네.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광화문 거리를 다 채웠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386 선배 하나랑 저랑 입장이 달랐어요. 386 선배, 이제 어떤 선배가, 야, 우리도 저 월드컵 응원하는데 한번 구경을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86 선배가, 사람들 저 축구에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파업 중에 저길 왜 가냐고. 그래서 내가, 선배님은 저게 축구로만 보이세요? 저 광장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그랬거든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제가 한 번 저렇게 광장에 쏟아나오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쏟아져 나올 거다. 광장이 열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맞았잖아요. 예. 그 이후로 무슨 일만 있으면 쏟아져 나오잖아. 두렵지 않아. 모여서 힘을 합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박살낼 수 있다는 걸 한번 승리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예. 2002년 광장이 사실 아. 관광으로는 되게 좋고 대한민국 되게 역동적으로 보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정부 감정이 심한 나라에서는 네. 사실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맨날 뻑하면 나오잖아. 아, 이건 진짜 처음 듣는 또 말씀인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광장이 무서워요. 광장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을 잊지 못해요. 과거에 광장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아이, 우리는 뭐 그냥 모이면 신맛이 모였다니까. 저희는 사실 광장이 어색해요. 그런데 그렇죠. 또 이제 하나씩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쪽 진영에서는 이미 광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놀이터처럼 뭐 안방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막 밤에 노천극장 같은 데 모이잖아요. 그러면 술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었다니까. 근데 1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춤추고 놀았다니까. 그 보통 가능한 게 쉽지 그러니까요. 않은 그게 여럿이 모여있고 광장, 집단 세례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네. 무슨 마약이 취한 사람처럼 뿅 맞은 사람처럼 미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그게 네. 그렇게 좋지 않아. 뻑하면 나가려고 그러잖아. 네. 언제든지 이번 주말 지금도 촛불 맨날 열려. 이번 주말에 나가실 건가요? 전 다음 주에 갑니다. 뭐 이런다니까. 네, 그렇죠. 그 좌파 방에 들어가면 맨날 언제 나갈 거지 서로 그 짓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창피해지지 그게. 네. 네, 국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의도 광장이 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맞아요. 네.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노숙을 좀 여러 번 했어요. 예, 우리 소나기님 그리고 나그네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사실 그 처음에는 왜 대본을 안 주냐고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니 대본을 안 줘가지고 내가 조금 네. 주제에 맞는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본을 안 줘서. 아유, 그래서 왜 안 드렸냐면 네. 진짜로 그 속마음을 꺼내 보고 싶었던 것이지 이렇게 뭐 준비되거나 뭐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참 그렇죠. 유진 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솔직한 이 생각은 참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제가 또 새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끝나기 전에 그 민경호 대표님이 쓰신 스파이 외전 책이 1세가 완판됐어요. 왜 벌써 완판됐다고요? 예. 그래서 2세 지금 인쇄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요거가 지금 이 소설 에세이로 분류해 놨거든요. 이 책은. 근데 지금 조민을 제꼈습니다. 그래서 조민과 유시민을 제꼈거든요. 조금만 힘을 모아서 조국을 제낄 수 있도록.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그쪽은? 정경심이 오늘 또 책 냈어요. 예.
이게 뭐 첩첩.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다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한 명이 하나만 내지 않습니까? 이쪽은 그래도 한 가족당 한 명씩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조국내는 막 좌판에 한 가족이 막 다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80이고요. 민경호 대표님 120이거든요. 종합순위로.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좀 도와주시면은 조국을 제낄 수 있게 조민은 제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전에도 이게 책 홍보를 여러 번 해보셨지만 그때는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일종의 좀 경쟁 심리까지도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네. 이러한 또 홍보 효과가 네. 톡톡히 볼 것 네.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시아 TV, 아투 TV에서도 이 민경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유진 쌤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차원에서도 네. 이렇게 또 해서 결국에는 그 가족의 베스트셀러를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단 딸은 제꼈고 내가 보기에 애미는 애비만큼 못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애비만 제끼면 돼.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좀 마무리, 이제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네,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저희 송교원님이 부르면은 저는 언제든지 옵니다. 저하고 맞습니다. 절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젊은 시각 송교원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투 투데이 2시 하는 거죠? 네. 예, 2시 하는 월요일 2시에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